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레이더에 용의자들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두 분,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솔로에타, 두 번째 용의자 서연, 세 번째 도성 파워텍입니다. 자, 오늘 새 용의자의 알리바이 함께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용의자가 말합니다. 솔로에타 메탈 케이스 확대 수혜, 사상 최대 실적 기대. NFC라는 시스템, 이게 작년에 애플페이, 애플. 아이폰 6. 네네. 네. 그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도 그쪽을 채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하면서 관련 테마들이 진짜 이 시장 커지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 했던 기억 작년에 납니다. 솔로에타 다시 또 이 메탈 케이스 확대 수혜라는 얘기로 오늘 알리바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사를 진행해 주시죠. 네, 이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지금 알리바이를 메탈 케이스 하나로 이렇게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 제시했는데 상당히 증거 알리바이로서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서는 석방시켜주고 싶지만 네. 살짝 위험으로 단기 올랐기 때문에 네네. 위험으로 분류해놨다가 어느 정도 3월 한 말경이나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 재매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는요, 먼저 솔로에타가 증거로 제시한 게 메탈 케이스 하나 제시했어요. 그렇지만 요즘 그러니까 이제 메탈 케이스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플라스틱 중심이었는데 요즘 같으면은 이번에 이제 삼성 갤럭시 S6도 그렇고 강화 유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코팅 처리를 해가지고 거의 메탈처럼 딱딱한 케이스. 그리고 이제 아이폰 6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이지만 거의 이제 이렇게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정도. 그래서 자동차가 핸드폰을 밟고 지나가도 요즘 깨지지 않습니다. 즉 메탈 케이스 형태의 강력한 그런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걸 발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거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말고도 NFC라고 해서 근거리 무선 통신. 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보여지는 화면을 이렇게 앞으로 쭉 밀면 미어링을 해갖고 그것이 이제 뭐 스마트폰에 구현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갖다 대면은 핸드폰에서 결제가 되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갤럭시 S6 나왔습니다만 무선 충전. 이런 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전부 다 이렇게 전자파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롭겠죠. 안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에타는 그거를 전자파를 차단시켜주기도 하고 또 전자파를 더 강화시켜주게 네. 땡겨주기도 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매출이 사상 최대가 되겠습니다만 2014년 대비 2016년도에는 매출이 2배 이상 또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상당히 알리바이로서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 증거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솔로에타 재무제표인데요.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2010년도에 630억 매출, 2013년도에 1000억 매출, 2014년도에 860억 매출인데 2015년도에 1100억 매출이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는 13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돼요. 결국에는 2012년도 대비 2배 정도, 그리고 작년도 대비 60% 이상 성장한 매출 예상이 되는데 실적도 사상 최대가 2016년도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주가 50%가 올랐습니다만 아직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까지 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형태. 다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석방에 가까운 위험 종목군으로 그렇게 분류하겠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앞서서는 이 알리바이가 상당히 근거가 있고 진실에 가깝다. 따라서 관심이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하는 게 부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양태준 대리님, 이 솔로에타가 갤럭시 S6 관련된 삼성 납품 비중이 큰 업체인가요?
실질적으로 우선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 이제 보통 이렇게 비중이 있다고 보게 되는데 삼성 비중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알리바이 같은 경우가 우선 메탈 케이스 확대 수혜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알리바이만 본다면은 자칫 이제 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뭐 그 솔로에타가 메탈 케이스 업체다라고 또 혼돈이 좀 오실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전에 뭐 KH 바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확실하게 좀 메탈 케이스 업체들이랑 좀 혼동을 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정확히 얘기를 드린다면은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 내부에서 발생한 전자파를 좀 차단하는 뭐 필름이라든지 뭐 EMI 뭐 차폐 소재를 뭐 개발하고 좀 생산하는 이제 그런 업체입니다. 우선 솔로에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뭐 전도성 테이프라든지 뭐 쿠션, 뭐 전파 흡수제 정도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선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은 좀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은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매출 비중이 약 60% 이상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알리바이에서 뭐 메탈 케이스가 나와 있는 만큼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갤럭시 6를 좀 겨냥하고 말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메탈 케이스, 뭐 무선 충전, 뭐 카메라 등 이제 뭐 관련 업체들, 주 업체들이죠. 이미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에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은 또 애플에도 납품을 2009년부터 이제 전도성 쿠션을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으로 분류한 이유는 그 비중이 국내 업체보다는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였고요. 삼성전자의 판매량 좀 추이를 그림으로 좀 보신다면은 뭐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점유율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 애플과의 좀 판매량을 좀 비교한다면 좀 반대로 한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물론 삼성과 애플 모두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좀 변동이 되는 부분은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성을 보았을 경우에 삼성전자의 좀 판매량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좀 애플을 포함해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폰이 좀 과열 시장이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모든 업체들의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모든 업체들이 좀 어필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에타의 앞으로 사업 추이를 좀 살펴본다면 좋은 수익이 좀 보여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긍정적인 위험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개선은 진실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아무래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진실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의 그런 납품처에 대한 부분들 사업 구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로에타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용의자 Y에서 갤럭시 S6 판매와 관련되는 판매에 따라서 주가가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용의자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솔로에타입니다. 전자파 차폐 쪽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부품, 소재, 애매하죠. 예. 절연 테이프라고 얘기를 아까 제품으로 또 표로 보여주셨는데요. 전자파 차폐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탈 케이스, NFC, 무선 충전. 지금 고사양의 삼성, 애플 스마트폰이 거의 비슷한 모델로 좀 가고 있어요. 서로의 특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죠. 이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또 갤럭시 S6에 대한 수혜. 물론 기대는 되지만 현재 그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측면 부담이고요.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용의자는 서연입니다. 서연. 그녀가 말하는 알리바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름이. 네, 그녀가 말하는 알리바이. 완성차 강세의 부품주도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 반등이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 쪽을 다시 봐야 될까요? 그들이 또
추가적인 어떤 강한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반장님이 서연이라고 하니까 네. 갑자기 이 종목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 생각나는데 그 전에 이름은 이제 한일 이화였죠. 예,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언제 바꿨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예, 제가 몰랐군요. 한일 이화인데 네. 서연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자동차 부품 회사죠. 네. 일단 저는 알리바이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알리바이만 놓고 보면 팩트고 그리고 석방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위험 종목군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포가 아니라 분명히 위험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증거로는 1,700억 원을 횡령 배임 사실로 얼마 전에 1심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1,700억 원을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와 임원을 대상으로 이게 확정을 받았어요. 매출액이 1년에 한 2조 5천억 전후 발생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많게는 2,500억, 적게는 1,500억 정도 발생하는데 지금 한 1,750억 정도 지난 3년간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영업이익을 횡령 금액을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했지만 만약에 20일이나 대법원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네. 회사 전체적인 큰 충격은 사실 받지 않는다. 3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갚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이 회사 자체로서 영향은 없습니다. 규모가 작진 않은데요. 금액은 상당히 크죠. 1,700억 네. 횡령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횡령으로 보느냐. 일단 1심은 패소했어요. 자, 그래서 그 증거 자료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팩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법적인 내용이라 보시기에 좀 딱딱하더라도 제가 일단 공시 나온 그대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을 업무상 배임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 오픈된 자료인데 사실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1,700억, 전체 자기 자본 3,800억에 44%에 해당되는 금액을 유죄 확정을 동부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요, 두 번째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월 26일 날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2013년 3월 20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대로 돼서 공시가 이렇게 이제 1월 달에 2015년도에 오픈이 된 거죠. 다만 그것이 이제 상당 부분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리고 회사 아까 보셨다시피 내용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미치지는,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만 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됐다고 보지만 이것이 이제 또 2심이 남아있고 3심이 남아있어서 과거의 어떤 비슷한 사례들 회사를 봤을 때 어찌됐든 중간중간마다 계속 저항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횡령이 그 사실이라면 네. 어쨌든 그동안 어떤 네. 좀 빼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회사가 뭔가 갚아줘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뭐 판결이 최종 재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회사 쪽에서 뭔가 피해를 입는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만 네. 어찌됐든 임원과 대주주들이 감당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재판 중인데 앞으로 갈수록 좀 감해질 걸로 보여져요. 경험상 봤을 때. 대주주도 예, 그렇죠. 예,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2대 주주가 브레인 자산운용이고 네. 또 3대 주주도 또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완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단기 리스크 네.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이 종목을 건드리진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 횡령이라는 악재가 다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네. 2심하고 대법원 판결이 한 번 더 예.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악재는 그렇죠. 이어질 수 있고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양태준 대리님, 서연,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나요? 사용 완성차 강세 부품주도 투자 심리 개선. 저는 이제 알리바이가 이제 우선은 이제 알리바이로 봤을 때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석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완성차 업체가 뭐 2월 판매 부진에도 지금 상승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이제 지론 흐름에서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좀 간단히 좀 살펴본다면은, 그다음에 신차 효과죠. 이번에 뭐 투싼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좀 오늘도 인터넷상에서 가장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 신차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변화도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고 소진도 급격하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2분기에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좀 기대감들로 인해서 자동차 업체는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판매 부진이 그리고 이러한 좀 판매 부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미 좀 예상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모두 봤을 때 이제 글로벌 공장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부진 같은 경우는 국내 공장이 이번에 설 연휴도 있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업 일수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예상이 좀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현대차 러시아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루브라 약세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의 좀 의도적인 감산에 따른 결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러시아 공장의 연간 판매량을 뭐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좀 감산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 부진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상승, 이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만 놓고 본다면 또 판매 호조입니다. 점유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같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에 대한 부진에 대한 미리 예상한 것과 또 미국만 놓고 봤을 때 판매에 대한 호조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완성차 업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자동차 업 같은 경우가 좀 낮은 좀 밸류에이션도 갖고 있고 또 최근 이제 기관들의 편입 비중도 좀 많이 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에서 보신다면은 기관과는 반대로 외국인의 매수도 최근 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관이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또 이런 강한 좀 매수로 인해서 그런 하락을 좀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에 따라 좀 부품주에 대한 좋은 흐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증거로 봤을 때 조금 전 제가 이제 기관들의 편입 비중이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좀 기관에 좀 강한 매수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이제 부품주들도 기관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기관들도 부품주에도 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증거로 좀 볼 수 있고요. 이 또한 또 서현의 주가에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완성차 업체도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품주 좋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서현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완성차의 반등세, 그리고 수급 주체들이 점차 자동차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부품주의 상승세, 진실이라고 보는 쪽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현 그 자체에서는 일단 횡령이라는 리스크, 그 최종 재판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자동차 부품주, 밸류에이션을 씻어낼 수 있는, 저평가를 씻어낼 수 있는 반등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서현은 오늘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촉박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 오늘 세 용의자 가운데 가장 급등합니다. 보성파워텍 5%의 강세인데요.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사우디의 중소형 원전 수출, 테마를 이용한 매매해보자. 자, 이거 하루짜리라면 오늘장 사면 물리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성파워텍이 이야기한 사우디 중소형 원전 수출, 이거는 거짓된,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 종목을 선택한 우리 PD분께서 좀 쉽게 범죄자를 가르쳐준 게 아닌가 싶어요. 2조 원 규모 박근혜 대통령 가서 4조 원, 4조 원이었나요? 네. 계약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총 합쳐서 4조 원인가요?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인천에 들어온 그 금액하고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 저기 400억 불, 그러니까 이제 40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원전 계약을 이렇게 좀 맺었는데 보성파워텍은 그거하고 사실 큰 연관이 없는 거짓된 알리바이로 보고 체포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체포하는 증거는요, 이미 지난 6개월간 400%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사우디 원전 수출 작업 관련 또 중동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미 한번 한 거고 사실 대통령이 갈 때는 이거 사인하러 가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작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보성 파워텍이 테마로서 지난 6개월간 400% 급등이 나온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증권 그 격언처럼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뉴스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한 번 더 물량 털기, 이미 조정은 받았지만 마지막 물량 털기 작업이라고 보고 전체 매도뿐만 아니라 강력한 체포해야 되는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증거 자료는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오히려 갈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미래에 대한 베팅보다는 현재에 보이는 것만 믿는 전략으로 체포 발동 명령 내리겠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저는 설마 뭐 오늘 이미 다 나온 재료인데 이걸 지금 사시는 분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보성파워텍 어떻게 보시죠? 저도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좀 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규적인 매수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될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증거 첫 번째가 이제 제가 테마가 많을 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작년 3분기부터 좀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테마가 지금 사우디 연전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테마인데요. 우선 지난 가을부터죠. 이제 반기문 이제 총장의 이제 동생 반기호 씨가 부회장으로 좀 재직하고 있다고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였고요. 또한 이번 1월에도 두 번째 상승을 하였습니다. 가장 밑바탕인 실적 개선세가 안 보인다면 지금의 테마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좀 강력하게 좀 체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에 기인할 수 있는 테마, 뭐 사우디 중소형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 이제 중소형 원전 2기를 건설을 하고 뭐 제3국에 공동으로 수출하는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이번 원전 중소형 설계는 한전기술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의 연간 매출이 좀 집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은 수혜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성파워텍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전력의 사업 행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보성파워텍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그 결과 이미 뭐 계획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계약 내용들은 이미 있었을 것이고 사인을 하러 간 것이라는 표현도 해주셨네요. 2조 원대 규모, 2조 2천억 원의 스마트 원전 사우디 첫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성파워텍이라는 용의자 주가가 이미 기대감을 오늘장 반영했고요. 뉴스 나온 이후에 좀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검거하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용의자 중에서 보성파워텍 검거하고요. 서현과 솔로에타는 위험,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격 전략 있으신가요? 네, 가격 전략은 마음 같아서는 맨 처음에 그 우리가 언급했던 종목 솔루에타, 네. 요거를 사실 석방하고 싶어요. 중장기적으로. 다만 네네. 단기적으로만 위험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양태준 대리님은 그 아까 자동차 부품 쪽을 꼭 서열이 아니더라도 이쪽 섹터를 계속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쪽으로 실제적으로도 지금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서현이 이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서현에 대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1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좀 조정이 온다면은 16,000원 초반선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도가는 지금 한 12,000원 선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현에 대한 전략만 알아봤습니다.